창업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계약과 관련된 법률을 비롯하여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법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준비한 10분은 보건산업 창업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건산업 창업기업을 위한 10분 강의 아고라스쿨. 저는 KM파트너스의 이성찬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초점을 맞춰볼 내용은 인재를 유치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스톡옵션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스타트업, 신생 벤처기업을 일컫는 단어죠.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서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그리고 기술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고위험, 고수익, 고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기업을 흔히들 스타트업이라고 말합니다. 스톡옵션, 정확한 법률 용어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스타트업은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가 성장하면 스톡옵션으로 임직원들에게 힘들게 고생했던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 된다는 점에서 회사와 임직원들에게 유인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까 합니다. 전도 유명 청년 3명이 주식회사를 설립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청년들은 주당 액면가를 5,000원으로 해서 총 주식 5,000주를 발행하여 총 2,500만 원의 자본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3명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2명은 1,000만 원씩 납입하여 2,000주씩, 나머지 1명은 500만 원을 납입하여 1,000주를 보유하고 총 2,5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스타트업답게 좋은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긴 했지만 일손이 딸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들은 앱 개발을 전담해서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로 영입하기로 했고 최종적으로 1명과 컨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앱 개발을 전담해서 작업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이 프로그래머의 몸값을 온전히 지불하기에는 해당 스타트업의 형편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결국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 프로그래머를 영입하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고 결국 이 프로그래머를 설득합니다. 결국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프로그래머는 스톡옵션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뭉쳤습니다. 스톡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은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장래 일정 가격으로 회사가 가지는 자기 주식이나 신주를 취득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일종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법은 이러한 스톡옵션 부여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절차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왜 상법에서는 제한을 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톡옵션은 필연적으로 주식 가치의 희석화와 지배권 약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주는 자신이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주의 권리를 신주 인수권이라고 합니다. 사례에서 보았던 스타트업의 경우 신주로 1,000주를 발행한다면 해당 스타트업의 주주인 대표들이 각각 400주, 400주, 200주만큼 인수할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존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어떤 회사가 액면가 5,000원, 발행 주식은 1만 주, 순 자산이 1억 원일 때 이 회사의 주주들이 가지는 1주당 순 자산의 가치는 당연히 순 자산 1억 원 나누기 발행 주식 1만 주인 10,000원일 것입니다. 이때 회사가 액면가로 신주 10,000개를 더 발행하는 경우 이 회사의 순자산은 기존 순자산 1억 원에다가 액면가 5,000원 곱하기 신주 10,000개인 5천만 원을 더한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1주당 순자산의 가치는 7,500원이 됩니다. 아까 신주를 발행하기 전에는 1주당 가치가 10,000원이었던 것에 비해 1주당 2,500원씩 떨어진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신주를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인수하면 기존의 주주들은 주당 2,500원을 손해보는 꼴이 되고 신주를 인수한 제3자는 주당 2,500원의 이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주식 가치의 희석화 또는 부의 희석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주 발행 전 이 회사의 주식을 50% 가지고 있던 주주는 50%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텐데 신주 1만 개가 발행되어 제3자가 이를 인수하게 되면 총 2만 주 중 5,000주만 가지게 되는 꼴이 되어 의결권도 25%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의결권은 회사의 경영권 내지는 지배권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회사의 지배력 희석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신주를 제3자가 인수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이 가지는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지배력도 약화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이죠. 스타트업 초기에 돈을 투자하여 회사의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기존 주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하게 되면 이러한 당연한 이치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톡옵션은 기존 주주에 대한 주식 가치의 희석화와 회사 지배력 약화를 어느 정도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하지 않으면 당연히 사업 초기에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상법에서는 주식 가치의 희석화와 지배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정관에 주식 매수 선택권을 규정하도록 강제하면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스타트업에서 누군가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회사의 정관에 미리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여 주주총회에서 해당 부여 대상자에게 어떠한 조건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지 결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톡옵션 행사로 인해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 주식의 수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스톡옵션을 통해 무제한적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면 기존 주주들이 가지는 주식 가치는 전혀 보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투자를 받음에 있어 스톡옵션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투자자는 회사에 투자를 함으로써 나중에 회사가 성장했을 때 이익을 나누어 받는 것을 원하는 게 당연합니다. 투자자는 투자의 대상인 회사의 정관에서 프로그래머에게 스톡옵션이 부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해당 스타트업의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면 주가 상승분을 나누어 먹을 사람이 더 있음을 미리 파악하게 되는 것이고, 스톡옵션 부여가 없는 회사에 비해 주가 상승 시 이익이 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는 원칙적으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허나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스톡옵션은 창업 초기 인재 유치에 있어 대단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스톡옵션이 주식가치의 희석화와 지배력 내지 경영권 약화를 가져올 우려도 있습니다. 향후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음에 있어 방해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도 미리 파악하고 고려하신다면 앞으로 스톡옵션을 더욱 잘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KM파트너스의 이성찬 변호사였습니다.